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화솔루션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화솔루션은 이 한화그룹이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큐테인이라는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단번에 미국 태양광 장비 시장의 1위 업체로 올라서기도 했죠. 그만큼 한화솔루션은 국내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에서 더 잘 알려진 회사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업체의 태양광 밸류체인은 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모두 커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폴리실리콘만 제외하고 인곳부터 웨이퍼, 셀, 모듈, 발전소 설치부터 이 전력 생산하는 것까지 모든 사업을 다 이 한화솔루션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번에 미국에다가 조지아주의 솔라 허브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태양광 모듈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곳, 웨이퍼, 셀, 모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솔라 허브가 완공되면 미국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태양광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간다는 건 경쟁력을 그만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이 미국 시장이 친환경 쪽,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빠른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공화당,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친환경 정책들을 대부분 다 백도를 시킨다고, 이제 조 바이든 정부 이전으로 자기가 예전에 대통령을 했던 그 시기를 돌려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 일기 때 파리 기후 협약을 깨버려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죠. 근데 요번에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 상반기만 해도,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걸 포기를 하고 해리스 부통령에게 그 대선 후보 자리를 넘겨주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미국 시장에서 이 한화솔루션이 다시 한번 태양광 쪽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이 실적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런 그 한화솔루션 내부에 그 독일에서 인수한 이 큐셀 이쪽하고의 사업 구조 조정, 이거를 그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화그룹 내에 태양광 모듈 사업을 구조 조정해서 사업 이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좀 더 윤활유를 쳐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일종의 경영 행위죠. 지금 이 한화솔루션의 이 전체적으로 사업 분야를 보면 기초소재랑 가공소재, 이런 그 케미칼 쪽이 그 전체의 한 40% 정도를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쪽인데 그게 전체 매출액의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이 전체 사업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적도 이 신재생에너지 쪽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뭐 내수 쪽에서 태양광이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산 저가 태양광 장비가 이 미국 태양광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이 한화솔루션의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금 36.48%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대주 지분이 주식회사 한화라는 그 지주회사가 대부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번에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1분기에 이어서 1분기 때는 어닝 쇼크로 적자를 기록했고, 그 적자가 2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이게 좀 이제 좀 어렵게 된 부분은 이게 기준금리가 재작년에 계속 작년에 이제 오른 측면도 있고 그 오른 이후에 투자가 좀 줄어든 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이 하나솔루션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올해 들어와서 1분기, 2분기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부진함 속에서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미국 내에서 이 중국에 대한 저가 태양광 장비들에 대한 고율의 그 관세를 매기면서 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장비들이 그 경쟁력을 갖게 되고 이 케미칼 쪽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번에 그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 9월 달에 내릴 거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9월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면 그만큼 9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투자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태양광은 이 금리에 굉장히 그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투자를 받든지 이러한 그 투자금을 받을 이제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받을 때 외부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부 자금에 대한 그 금융 비용이 점점 낮아질 수 있다는 건 투자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금리 인하 시기에 이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9월 금리 인하설이 힘을 받으면 이 태양광 쪽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그 미국 대선에서 그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가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카멜라 해리스는 이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친환경 정책들에 대해서 옛날 자기 일기 시절 그때로 다시 돌려버리겠다고 이미 공약을 하고 있고 그런 공약에 대해서 카멜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이어서 계속 친환경 정책에 대한 뭐랄까요? 계속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더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산업 쪽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쪽이 훨씬 더 이 산업 전체로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솔루션은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실적이 계속 이제 주가가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방향을 좀 돌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금리 인하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이런 친환경 정책에 들어오는 투자금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하나솔루션에게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가정에서 이런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태양광에 대한 뭐 패널부터 인고까지 다 만드는 이 하나솔루션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솔루션은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타임 입구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한 9%대 강세를 나타낸 것은 하나솔루션이 이제 방향성이 돌려질 거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